토트넘이 후반기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갑자기 내린 결정이 영국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공격진으로 이동시키고 베르너는 다시 돌려보내버린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속보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르너와 완전히 적계약을 할 것이라고 내부 소식통이 공개를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그 계기는 지난 18일 울버햄튼전의 패배 때문입니다. 당시 손흥민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중앙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제 오늘 갑자기 베르너 대신 더 특별한 윙어가 영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 축구 매체는 다음 시즌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이동시키고 왼쪽 윙어에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후반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뿐 아니라 챔스리그까지 손흥민 공격수 중심으로 돌파하겠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영국 언론 팀토크는 토트넘은 베르너 완전 영입 옵션을 활성화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는 커트 오프 사이드도 토트넘은 시즌이 끝나면 베르너를 라이프치히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모두 토트넘이 스트라이커 대신 윙어 영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는 토트넘의 장기적인 옵션과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커프 오프사이드는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과 히샬리송을 전방에 내세우고 넓은 공간에서 뛸 윙어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울버햄튼전 패배 이후 손흥민을 공격진으로 기용해야 토트넘이 살아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공격진으로 이동하면 왼쪽 윙어를 베르너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베르너는 결코 손흥민이 될 수도 없다는 것과 새로운 왼쪽 윙어 영입이 시급하다입니다. 사실 베르너는 손흥민처럼 윙어와 스트라이커를 뛸 수 있지만 최전방 자리를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결국 왼쪽 윙어에는 손흥민급의 선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근 갑자기 화제가 되는 이적설이 울버햄튼의 핵심 윙어 페드로 네투의 토트넘 이적입니다. 네투는 빠른 발을 이용해서 굉장히 직선적인 드리블을 하는 크랙형 윙어입니다. 현재 울버햄튼의 득점을 돕거나 팀의 공격을 이끄는 선수로 발빠른 윙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은 3득점 9도움으로 도움순위 공동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투의 트레이드마크는 빠른 발을 활용한 폭발적인 드리블입니다. 기본적인 볼 컨트롤뿐 아니라 날카로운 왼발킥, 드리블 이후 접고 들어와서 감아차는 슈팅 등이 특기이며 다양한 공격 패턴을 바탕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네투뿐 아니라 윙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선수를 영입하기를 원합니다. 영국 내 이적마켓 사이트에서는 토트넘이 노리고 있다는 선수들의 명단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왼쪽 윙어입니다. 손흥민을 대체하거나 손흥민을 도와야 하는 역할들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네투가 온다면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로 붙박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베르너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만 해도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토트넘에 오기를 잘했다. 주장 손흥민이 항상 독일어로 말을 걸어준다. 친절한 사람이다.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 것이다 라고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베르너를 아시안컵에 차출된 손흥민의 대체자로 급히 임대 영입했습니다. 일단 후반기에 베르너의 주급인 19만 유로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의 단순 임대 방식입니다. 시즌이 끝난 후 완전 이적 옵션은 1,700만 유로, 하나 약 244억 원이 포함된 계약입니다. 매정할 수는 있겠지만 후반기를 지켜보고 복귀시켜버리면 된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르너는 손흥민 부재 기간 동안 토트넘의 왼쪽 윙어 자리에서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첼시 때처럼 여전히 헛발질과 업사이드 파울을 자주 범했습니다. 결국 베르너는 브라이튼전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경기 막바지에 급히 투입된 손흥민이 극적인 어시스트로 역전승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축구 매체에서는 베르너의 위기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완전 영입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5일 토트넘의 내부 평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베르너와 완전 영입 계약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런 토트넘 내부의 결정은 토트넘 팬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르너가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선발 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여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토트넘의 내부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매체인 더보이 호스퍼가 특종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이 베르너와 완전 영입 조건의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이 올여름에 완전 영입 조건으로 합의한 1,700만 파운드 옵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이미 내렸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27세의 북유럽 선수 베르너는 팀에 매우 유용한 선수이다. 리그 4경기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했다라며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베르너를 영입하고 출전한 4경기에서의 경기력을 분석한 평가 자료들도 공개되었습니다.
베르너는 토트넘의 자유로운 공격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다. 이런 성공적인 경기력으로 시즌을 아주 인상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베르너의 활약으로 토트넘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울버햄튼전 이후 급격하게 이 평가 자료는 폐기되고 베르너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울버햄튼전에서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는 역시 문제가 있다. 손흥민은 중앙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이외에 완벽한 마무리와 골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경기 이후 토트넘 팬들은 포스텍 감독의 전술에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전반전에 손흥민이 왼쪽에서 고립되었고 공격수들은 슈팅 기회를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에도 새로운 전술이나 멤버 교체도 없이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에게는 공이 거의 연결되지 못했고 히샬리송은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방송 중계에서도 빨리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포스텍은 후반 71분에 존슨과 베르너, 벤탄쿠르를 투입하면서 쿨루셉스키와 존슨을 최전방 투톱으로 내세웠습니다. 교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던 중계진들은 모두 이제 손흥민이 원톱으로 가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여전히 왼쪽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SNS에 손흥민이 당시 벤치에 내가 톱으로 가는 것인지 확인하는 모습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손흥민은 왼쪽 윙어 자리를 그대로 지켜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손흥민은 다시 측면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 85분에 되어서야 메디슨과 에메르송을 빼고 호이비에르와 로셀소를 투입하면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촘촘하게 전원 수비로 내려온 울버햄튼을 뚫지 못하면서 손흥민에게 공이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 막판에는 답답했던 손흥민이 중앙을 비우고 왼쪽 오른쪽을 오가며 공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보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무승부 경기도 만들지 못하고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결과에 대해 축구 매체와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고립시키는 전술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모두 오늘 경기는 경기 종료 몇 분 남기지 않고 손흥민을 중앙으로 옮겼다. 처음부터 손흥민이 중앙으로 가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공이 공급되면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공개적으로 손흥민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세워야 했다는 주장했습니다. 최근 히샬리송이 득점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마무리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니는 사이드에서 완전 고립되었다. 포스텍은 뒤늦게 골이 필요할 때 손흥민을 중앙으로 옮겼지만 처음부터 중앙에서 뛰어야 했다. 결국 손흥민이 후반기 승리와 챔스리그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베르너는 확실히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손흥민을 빨리 중앙 공격수로 옮겨야 합니다.